여성 티 마커조차 넘기지 못한 티샷부터 모든 것이 걸린 순간에 터진 충격적인 실수까지 이 영상에서는 마스터스에서 벌어진 가장 창피한 골프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15번째 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건 브라이슨 디셈보가 그야말로 브라이슨답게 행동한 장면입니다. 그는 막 미국 오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픈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드라이버를 들고 헐크처럼 느끼던 브라이슨은 어거스타 내셔널에 당당히 들어와서 속마음을 너무 크게 말해버렸죠. 저에게 어거스타는 파 67 코스입니다. 맞아요. 72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7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그렇게 멀리 칠 수 있었으니까요. 파워홀은 모두 버디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몇몇 파사홀조차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사실상 골프계에 이렇게 말한 셈이죠. 이 코스? 귀엽네. 골프 팬들은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어거스타의 전통주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골프의 신들은요?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배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치 동네 골프장에서의 참패 같았죠. 브라이슨은 치트키로 어거스타를 공략하려 했지만 게임은 꼬여버렸습니다. 티샷은 계속 엇나갔고 페어웨이를 놓쳤으며 3번 홀에선 러프에서 공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공이 사라졌네요. 그는 어지러워하며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어거스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곳을 파 67이라고 불렀던 남자는 컷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4타씩을 쳐 일찍 짐을 쌌죠. 교훈은 이겁니다. 어거스타에서 코스를 공격하며 만만히 봐선 안 된다는 거죠. 어거스타는 다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파 67이 개인적인 위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마스터스는 최고의 골퍼들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대회로 유명하지만 2016년 어니 엘스는 어떤 골퍼도 준비할 수 없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거스타 자체가 그를 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라운드 첫 번째 홀이었고 보통은 분위기를 잡고 리듬을 찾는 시간입니다. 메이저 타이틀을 여러 번 차지한 베테랑 엘스는 자신감 있게 그린에 접근하며 대회를 좋은 출발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퍼팅 라인을 맞추며 쉬운 출발을 상상했을 테지만 퍼터가 공에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공은 홀을 향해 굴러갔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놀랐지만 굴하지 않고 그는 다시 자세를 잡으며 간단한 탭인 퍼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또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그를 더 좌절시키며 평범한 퍼트가 슬로우 모션의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퍼트를 성공시켰을 때 엘스는 홀아웃하는데 상상도 못할 6번의 스트로크를 기록했고 그 오프닝 파사에서 고통스러운 10타를 적어냈습니다. 어거스타의 조용히 지켜보는 관중들 앞에서 악명 높은 입스가 그를 사로잡는 듯한 모습은 팬들에게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입스가 찾아오면 어니 같은 챔피언조차도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는 우리를 1989년 어거스타 내셔널의 악몽으로 데려갑니다. 스콧 호크는 위험한 10번 홀에서 닉 팔도와의 연장전 중 그린 재킷을 손에 넣을 뻔했습니다. 팔도가 보기로 주춤하면서 스콧에게는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30피트 거리에서 2번만 퍼팅하면 그의 첫 메이저 챔피언십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어거스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콧의 첫 번째 퍼트는 완벽하지 않아 우승을 위해 3피트도 안 되는 거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 번째 퍼트, 3피트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골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순간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마스터스 우승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 압박감에 그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명작을 분석하듯 모든 각도에서 그 퍼트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도. 만약 그때 드론이 있었다면 아마도 공중에서까지 살펴봤을 겁니다. 그가 그 위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3피트 퍼트는 점점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스콧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산하면서도 너무 세게 쳐버린 것입니다. 공은 홀을 훌쩍 지나쳐 5피트나 더 굴러갔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퍼트를 성공시켜 연장전을 이어갔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홀에서 순간을 감지한 팔도는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25피트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지었고
스콧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만약에로 오거스타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번 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2021년 빌리 호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명장면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 장면들은 오거스타 내셔널의 신성한 땅에서 골프 순수주의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골프계의 블랙타이 디너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중하고 완벽하며 흠잡을 데 없어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 빌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모든 일은 3라운드 7번 홀에서 시작됐습니다. 호셸은 자신의 플레이에 분명히 좌절한 나머지 골프백이 약간의 타악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마치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처럼 분노에 차서 웨지를 골프백에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대회 후반, 호셸은 13번 홀의 유명한 레이스 크릭에서 샷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순순히 벌타를 받고 드롭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크릭 전사를 불러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새하얀 바지를 걷어올린 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거스타 내셔널의 경사면은 젖으면 미끄럽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며 그 순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골프의 신들조차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한 위에 오른 그는 단 2홀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8세의 케니 페리는 마스터스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자가 되는 역사를 쓸 뻔했습니다. 관중들은 술렁였고 해설자들은 이미 기사 제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리는요, 그는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 오거스타는 오거스타다운 일을 했습니다. 17번 홀에서 짧은 아이언을 들고 페리는 그저 그린에 올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을 오른쪽으로 크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잖아요. 파 세이브를 위한 쉬운 칩샷이었지만 다음 샷은 프로답지 않았고 주말 골퍼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을 얇게 맞췄습니다. 세게요. 보고도 못 본 척 숨이 멎게 만드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번 홀에서 파만 하면 우승이었지만 페리는 또다시 짧게 쳤습니다. 또 한 번의 그린 미스, 또 한 번의 기회 상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앙헬 카브레라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페리는 또 한 번 그린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이 공식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페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해내지만 평범한 선수들은 그렇지 못하다. 잔인할 만큼 솔직했고 아플 만큼 겸손했습니다. 이 몰락은 골프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으며 이상하게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리가 그린 재킷을 입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른 무언가를 입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10번 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숫자가 곧 큰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2019년 마스터스에서의 놀라운 우승 이후 단 1년 만에 타이거 우즈는 2020년에 다시 오거스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특히 마스터스에서 5번이나 우승한 챔피언조차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악명 높은 12번 홀이었습니다. 바로 아멘 코너의 중심부, 수많은 마스터스의 꿈을 산산조각 낸 구간이죠. 우즈가 샷을 준비하는 동안 레이즈 크릭이 불길하게 앞에 도사리고 있었고 마치 그에게 도전하라고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윙을 했고 공은 왼쪽으로 흘러 물에 곧장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수였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우즈는 다음 샷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방금의 실수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공은 다시 크릭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을까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우즈는 자신의 공이 크릭의 마성에 이끌려 빠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매번 물에 빠질 때마다 팬들과 중계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4번째 시도에서야 우즈는 마침내 크릭을 넘겼지만 이번에는 공이 벙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래에서 힘겹게 탈출한 후에야 그는 마침내 그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8번의 샷과 몇 번의 퍼팅 끝에 그는 12번 홀을 열타로 마쳤습니다. 이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그의 한 홀 최다 타수 기록이었습니다. 아멘 코너는 누구에게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타이거조차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번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몰락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한 명의 미래의 전설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2011년
북아일랜드 출신의 21살아기 얼굴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곱슬머리를 하고 골프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던 그였죠. 3일 동안은 마치 오거스타가 그의 놀이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첫날 보기 없이 65타로 시작했고 이어 60부타와 70타를 기록하며 일요일에는 4타차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린 재킷은요 거의 이미 맞춤 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몰락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전반 9홀에서 몇 번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10번 홀이 찾아왔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페어웨이 왼쪽 오두막들 사이에 멈췄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오두막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거스타 내셔널에 오두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TV 카메라가 그 오두막을 비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로리가 그만큼 멀리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13번 홀에 도착했을 때쯤 그의 공은 레이즈 크릭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최종 피해는 어땠을까요? 끔찍한 80타 라운드였습니다. 맞아요. 그는 마스터스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그날 필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마스터스에서 잊을 수 없는 실수가 항상 선수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오거스타 내셔널의 한 경비원이 우연히 스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14번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페어웨이 왼쪽 나무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즈는 막 인상적인 샷을 성공시키고 완전히 집중한 채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은 열광적인 관중들로부터 우즈를 보호하려고 급히 달려가 팬들을 막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잔디 위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막으려던 행동이 오히려 우즈를 향한 극적인 슬라이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발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퍼 중 한 명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 속에서 팬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골프 그린보다는 축구에 더 어울릴 법한 거친 태클을 상상해보세요. 비니 존스 본인조차도 경비원의 의도치 않은 행동에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전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찰나의 공포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즈는 아무런 부상 없이 놀란 마음만 잠시 진정하면 됐습니다. 경비원이 어색하게 몸을 추스르는 동안 우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경기에 집중했고 그의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그날 경비원이 한 최고의 세이브는 타이거를 다치게 하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행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거스타 내셔널은 약점을 드러내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스나유키 토미 나카지마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형 광고판에 내건 셈이었습니다. 1978년 그의 첫 마스터스 출전이었고 나카지마는 13번 파워홀에 도달할 때까지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크릭은 언제나 그렇듯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며 치명적이었습니다. 나카지마의 티샷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샷은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공은 아주 살짝 물에 굴러들어갔습니다. 드롭을 선택하는 대신 그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서 크릭에서 바로 샷을 시도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럽이 물을 때렸습니다. 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벌타가 이어졌고 또 한 번의 벌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나카지마는 마스터스 역사상 최악의 점수인 13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신이 이제는 좀 봐주겠지 싶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브리티시 오픈에서 악명 높은 17번 홀에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나카지마는 벙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 4번이나 스윙을 해야 했습니다. 그 한 홀에서 5타를 잃었고 나카지마의 모래라는 잔인한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두 개의 전설적인 코스, 2번의 잊을 수 없는 참사, 그리고 한 해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선수도 붕괴로 기억되고 싶어하지 않지만 나카지마의 이중 참사는 그가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그의 이름을 골프 역사에 새겼습니다. 6위에는 1979년 마스터스의 에드 스니드가 올랐습니다. 그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죠. 대회 내내 여유 있는 리드를 유지했고 마지막 라운드를 5타 차로 시작했던 스니드는 마치 첫 번째 그린 재킷을 입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단 3홀만 남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세 타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는 남은 모든 홀에서 보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스니드는 정말로 그렇게 했고 믿기 어렵게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결말 중 하나였습니다. 세 홀 연속 보기였습니다. 볼 때마다 더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16번 홀에서는 파퍼트가 홀 가장자리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17번 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은 홀을 살짝 스치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골프의 신들이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처럼 퍼트가 컵 주위를 맴돌다 결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스니드의 꿈을 가지고 노는 듯했습니다. 그가 18번 홀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스터스 우승을 위한 마지막 파퍼트는 영광을 불과 몇 인치 앞두고 멈췄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 퍼지 조엘러에게 패한 것은 그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퍼지는 1935년 진 사라젠 이후 처음으로 마스터스를 우승한 신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오거스타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스니드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가 과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경각심을 주는 순간입니다. 골프에서는 단순한 수학이 다르게 말해도 어떤 리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민망한 순간 TOP 5에 진입하며 이번에는 CBS 방송인 게리 맥코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어떤 것들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죠.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걸요?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골프계의 블랙타이 디너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전통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왕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린 재킷의 명성에 걸맞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1994년 게리 맥코드는 아마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늦은 오후 방송 중에 시작됐습니다. 맥코드는 평소처럼 다채로운 해설을 하던 중 광고 시간에 잡지에서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광고는 골든도어 스파에 관한 것이었고 다양한 트리트먼트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비키니 왁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골든도어 스파를 재치 있게 묘사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거스타의 악명 높은 미끄러운 그린에 대해 말이죠. 그는 그린이 너무 빨라서 마치 비키니 왁싱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꽤 순진한 농담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회원들은 전혀 재미있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심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린 뒤쪽의 언덕을 시체 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맥코드는 그 다음 순간 골프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입 금지, 주방, 비키니 왁싱 언급과 시체 가방 몇 마디 때문에 그는 다시는 마스터스 중계석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관중이었죠. 네 번째는 골프 팬들조차 아직도 민망해하는 종류의 굴욕입니다. 2016년 마스터스에서 조던 스피스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완전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확실했던 우승이 오거스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참사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스피스는 골프계의 황금소년이자 마스터스의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이미 22살의 메이저 대회 2번을 우승한 선수였죠. 그는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무려 7라운드 연속 선두를 달렸는데 이건 타이거 우즈조차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일요일 5타 차로 후반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번 홀에서 보기. 괜찮아, 별일 아니야. 11번 홀에서 또 보기.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번 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평범한 무너짐이 세대를 거쳐 회자될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공 2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벙커에도 들렀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스피스는 쿼드러플 보기, 즉 7타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파 3홀에서 7타를 쳤던 겁니다. 약 30분 만에 그는 5타차 선두에서 3타 차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리드의 크기나 무너지는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대와 환경, 그리고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바로 조던 스피스였습니다. 항상 꾸준함을 보여주며 압박감에 흔들리지 않는 선수였죠. 여기는 오거스타 내셔널, 그가 무적처럼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너무 빠르고 너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서 아무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스피스는 나는 멘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그의 스윙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요일 오후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입니다. 2018년 디펜딩 마스터스 챔피언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2017년 우승의 마법을 이어가길 바라며 자신감 있게 오거스타의 15번 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 자신감은 무너졌고 그의 라운드는 오거스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붕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이라 팬들은 계속 볼지 아니면 눈을 돌려야 할지 결정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15번 홀은 파이어손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버디나 심지어 이글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거스타 특유의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죠. 가르시아의 첫 번째 어프로치 샷은 좋아 보였지만 백스핀에 의해 경사를 따라 굴러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가르시아는 또 다른 공을 드롭하며 반드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다시 샷을 했고 또다시 공은 그린에 떨어졌지만 다시 굴러내려가 해저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흔들린 그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매번 공은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고집스럽게 다시 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샷쯤 되자 이제 더 이상 답답함을 넘어서 보는 이들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린 주변의 팬들은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이 악몽이 되어버린 홀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불안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침내 5개의 공이 모두 같은 물속 운명을 맞이한 후에야 가르시아는 가까스로 공 하나를 그린에 안전하게 올렸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진 고통스러운 퍼팅 끝에 그는 무려 13타 만에 홀을 마무리하며 마스터스 역사상 한 홀 최다 타수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홀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영웅이었던 바로 그 코스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2위는 골프에서 와해의 정의를 다시 쓴 붕괴 장면입니다. 그렉 노먼의 1996년 마스터스 참사는 단순히 유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이유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메이저 대회를 어떻게 마무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노먼은 일요일을 6타차 선두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전 60년간의 마스터스 역사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렇게 큰 리드를 잃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처음이 되어야 했겠죠? 붕괴는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퍼트를 놓치고 저기서는 드라이브가 빗나갔습니다. 한편 동반 플레이어 닉 팔도는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돌진했습니다. 격차는 점차 좁혀져 6타 차가 4타, 3타, 2타로 줄었습니다. 에이맨 코너에 도착했을 때 노먼의 붕괴는 이미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당당함은 사라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는 패배한 듯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샷, 한 홀씩 리드는 사라졌습니다. 노먼은 78타를 쳐서 6타차 선두를 5타차 패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평소에 냉정한 경쟁자인 팔도조차 경기 후 노먼을 안아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TV 앞에서 최악의 악몽을 겪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목록의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골프 역사상 가장 창피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골퍼 로베르토 데 비센조가 주인공으로 지금까지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데 비센조는 막 65타라는 놀라운 라운드를 마치고 플레이오프에 완벽하게 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반자 토미 에런이 17번 홀에서 데 비센조가 실제로 버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파사로 기록해버렸습니다. 실수를 알지 못한 채 데 비센조는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서명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점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골프에서는 규칙이 명확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한번 서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따라서 더 높은 점수에 서명하면 그 점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데 비센조의 공식 점수는 65타가 아닌 66타로 기록되었고 그는 단 한 타 차이로 밥 골비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데 비센조는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의 반응은 겸손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45번째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화면 중앙에 또 다른 멋진 골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